자, 대정하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정하금 지금 준애님께서 요거 한번 얘기해 보자고 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대정하금. 대정하금 기본적인 그 보면 우량기업입니다. 소형주면서 우량주죠. 코스닥에 등록이 돼 있고 제조 화학 쪽이 화학. 그 다음에 시가총액 1574억이고 오늘 한 2% 정도 밀린 것 같습니다. 그죠? 2%. 그래서 1574억인데 시가총액이 좀 더 밀렸죠. 그죠? 1539억 정도 현재 유지를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재무정보 볼게요. 아주 기본적인 걸부터 먼저 봅니다. 작년 후반기 때 198억. 그죠? 그 다음에 209억. 그죠? 209억. 그리고 올해 전반기 때 189억. 비슷하죠? 그 다음에 245억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는 내진 않고 돈은 벌어요. 잘. 그죠? 그래서 최근 1년간의 대정하금은 괜찮은 흐름이에요. 그죠? 뭐 이런 정도면 더군다나 이 종목이 대정하금이 소형주죠. 그 소형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구조나 영업이 괜찮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차트를 잠깐 볼게요. 여기까지 봤을 때 뭘 보냐면 여기 1년간의 흐름이니까 이거를 차트를 이렇게 옮겨놓고요. 1년간의 흐름이니까 이걸 보겠습니다. 작년에 후반기 때 주가가 많이 올랐었어요. 그죠? 올랐다가 올해 전반기도 반등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이기지 못하고 3분기를 지나가고 있는 지금 4분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흐름이 약간 꺾입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대정하금. 자, 그런데 대정하금을 지금 보니까 이런 정도의 매출액이 내는데 지난번에도 이 자리를 보게 되면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 여기도 한번 봐볼게요. 요거를 월봉을 좀 더 당겨 볼게요. 이렇게 당겨 보면 눈에 들어오는 가격대가 여기가 딱 들어오죠. 여기가 아마 2만 원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2만 원, 2만 한 1,000원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지금 주가하고 거의 흡사하죠. 그죠? 네. 자, 대정하금을 보게 되면 주가의 레벨이 이 안에 놀았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2010년서부터 2021년이니까 10년간 저 2만 원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 했었죠. 그러다가 작년 중반쯤에 이 자리를 강하게 넘깁니다. 그죠? 그러면 주가의 레벨을 하나 높이기 위해서는 모멘텀과 뭔가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봤더니 실적이 괜찮아요.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실적이 기본적으로 실적이 바탕이 되면서, 그죠? 바탕이 되면 주가는 또 그 다음에 종합주까지 오르는 그걸 여러 가지 제방을 해서 같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실 없이 올라간 건 아니고 돈을 벌면서 올라간 건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죠? 이 주가를 가만히 보면 종합주가지수의 흐름하고 또 한번 비교해보게 되면 아래가 종합주가지수죠. 그래서 3,200을 깨지면서 8월 달에 그죠? 여기를 깹니다. 이렇게. 여기를 근데 반대로 얘는 지켰었죠? 지켰는데 깨져요.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이어갔다면 종합주가지수가 내려가는 동안 얘는 올라간다면 디커플링이 될 뻔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끌어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도 다시 이번에 반등했는데 보시면 또 윗꼬리가 떨어졌죠. 그죠? 그러면 이 모양의 형제의 위치를 보게 되면 종합주가지수 흐름하고 거의 비슷하죠. 결론이.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월봉을 오게 되면 여기가 저항했던 자리가 이제 지지로 됐기 때문에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조금 범위를 넓혀서 한번 더 보게 되면 여기 2만원대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면 올랐다가 2만원대 지지하고 요 부분 지지하고 부분 지지하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최근에도 지금 안 깨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이탈하는지는 여기를 지지하는지는 사활이 걸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런데 실적이 일단 돼요. 자, 실적이 되는 주식은요, 여기를 살짝 깼다고 해서요,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보단 소위 말해서 휩수를 쳤다가 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자리는 잘못하면 여기서 음봉이 그냥 떨어지면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떨어질 때 있거든요? 그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대정하금은 보다시피 일단은 분기 실적 내용은 괜찮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 자리를 볼 때 2만 원대의 자리를 잘 지켜주는지, 그죠? 19,000원, 2만 원대를 잘 지켜주는지를 관건처럼 봐야 될 겁니다. 근데 거래가 없이 살짝 깨지는 건 상관없죠? 네, 그런데 거래가 실려서 깨지면 무서운 거죠. 왜? 그 자리를 누가 받아주니까 다 던진 거잖아요. 근데 거래가 없이 가는 건 살짝 호가만 이동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19,000원, 2만원대 지지 여부를 대정하면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물렸다라고 했을 때는 이 자리, 신규 지름을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도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예, 당연하겠죠.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연간 실적은 어땠는지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최근에 봐도 600억, 700억, 796, 800억. 그러니까 늘기 시작했죠. 영업이익도 당기도 괜찮아요. 그죠? 이런 주식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뭐냐면, 이 종합주가지수의 영향하고 흐름을 같이 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도 아까 설명드린 2700선에서 이 자리가 지지가 있었잖아요. 이 자리가. 아마도 얘도 대정화금도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죠? 이렇게 되면 종합주가지수도 대정화금도 지금 지지 자리예요. 예, 같이 보면. 종합주가지수의 분위기는 전체 시장을 좌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죠.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뭐 영향을 거의 받는다고 봐야죠. 그죠? 자, 그래서 대정화금은 정리해보면 2만 원을 지켜주는지가 이제 관건이 됩니다. 그죠? 예. 자, 내용은 괜찮아요. 회사 내용은. 그죠? 예. 항상 회사 내용이 괜찮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일단 2만 원 지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그죠? 2만 원 지지 여부를 확인했을 때 얘가 만약에 살아난다 그러면 뻔하죠. 여기가 2만 5천 원대가 최근에 지지를 했었죠. 그러면 여기를 살짝 뺐다가 올라가서 2만 5천 원을 지지하면 주가는 탄력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 쪽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2만 원, 2만 5천 원, 3만 5천 원이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여기서 만약에 2만 원 이탈했다 반등하다가 2만 5천 원 이기지 못하면 무게감이 또 실려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만 원이라고 하는 대정화금의 가격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근데 내용이 괜찮아서 아마 지킬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2만 원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보자고요. 시장에서 보면 요소는 시향용으로 소량 판매 요소수와는 무관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뭐 또 이제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거죠. 1개월 거래 대비 증가 예상 종목 마감 앞두고 어쩌고 나옵니다. 여기는 11월 달 초에 나온 거고 2분기 매출액 245억 어쩌고 나옵니다. 그죠? 관련주 수혜 기대감의 강세. 이건 이제 8월 달이에요. 지나간 거죠. 에스카베 급동에 에스카베 설립 부각 등 나옵니다. 제가 이걸 보는 이유는 악재스러울 만한 건 없죠. 그죠? 지금 보면 이렇게 쭉 보면 여기서 악재가 될 만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게 후반형 되면서 빠질 수가 있을 텐데 모르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거지만 일단은 얘는 뭐 악재가 될 만한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여기 2만 원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얘가 살짝 깨도 괜찮아요. 그죠? 살짝 깨도. 그러나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는 고가가 낮아지는 흐름이 분명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내일부터라도 돌려주는 형태가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면 분명히 25,000원이 중요할 거예요. 25,000원 한번 부딪히겠죠. 근데 매물 있으니까. 그러면서 놀다가 이렇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면서 35,000원대.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나서 만약에 자꾸 이런 모습이 나오고 올라오더라도 25,000원 극복을 못하게 되면 어디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25,000원까지만 맞아도 여기서 비중을 좀 줄여달라는 거죠. 그죠? 비중을. 그러니까 요런 자리는 지금 그 포메틱스 마시면 백곱하면 한번 해볼 만하죠. 그죠? 해볼 만하죠. 자, 한 가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걸 한번 이제 떠올리면서 이 주가가 만약에 무게감이 실려서 하방으로 간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안에 내재적으로 이 종목이 악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건데, 한번 흐름이 깨지면 무서운 건데, 조금 전에 이 흐름을 깼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흐름을 깼습니다. 이 흐름을 깼을 때도 이 파동의 범위를 보게 되면 이 자리는 어쩌면 예견됐을지도 모릅니다. 깨지면서. 그죠? 그래서 여기가 올라갔을 때 누군가는 안 좋으니까 대량으로 던진 것 같은데요. 그죠? 보다시피 저게 마음에 걸려요. 저게 마음에 걸립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반등해서 여기 막 떨어졌죠. 그러면 이게 매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시간도 상당히 걸리고 주가는 어쩌면 빠질 수도 모릅니다. 이거. 그럼 이렇게 되면요. 실적도 좋은데 주가 왜 빠져? 이렇게 되면 답답해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좀 전에 우리 배운 거 실전까지 생각하면 만원대까지, 만원 초반까지도 열어놓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2만 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죠? 2만 원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 놀게 되면 올라와도 이 저항 매물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이 자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하고, 두 자리인데, 여기를 지켜줘야 되겠죠, 그죠? 못 지켜주면 좀 피곤해집니다, 그죠? 2만 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거기를 한번 봐보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속성에서도 나는 이거 올라갈 것이라고 가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배팅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잖아요. 대책이. 우리가 주식 매매는 기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반드시 갖고 가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여기까지 빠질지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아무것도. 예. 예, 정말 이거는 우리가 예상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상을 자꾸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피곤해집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좋아, 뭐 실적도 괜찮아. 그러면 여기도 거래가 많았어. 그러면 여기서 물 타야지, 여기서 물 타야지. 여기까지면 그래, 어차피 뭐 저점을 봐야지. 그러면 계속 물을 탑니다. 주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올라가서 살려주면 좋은데 안 살려주면 그게 바로 불행이 시작이 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아시겠지만은 한 방에 맛이 나는 거예요. 한 방에, 한 방에. 예,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기준을 갖자. 어차피 물려있는 상태라면 25,000원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더 중요한 건 2만원대, 2만원대. 엄청나게 중요하다, 저기가. 주가 레벨을 바꾼 자리는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준애님, 잘 투자를 하셔서, 요게 반등해 주길 바랍니다. 그죠? 참고해서 좋은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내일 뵐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